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공무부가 지난 18일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출신의 억만장자 사업가 선제이 카푸르가 폴로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날아들어온 벌을 무심코 삼키는 바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카푸르는 지난 12일 영국에서 열린 폴로 경기 도중 입에 벌이 들어갔습니다. 무의식 중에 벌을 삼켰지만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심장마비로 끝내 숨졌고 그의 나이 53살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130만 명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의료 시장을 본격적으로 다시 공략하기 위해 헬스케어 부문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의료감독협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노인들은 외롭지 않은 노인들보다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18%에서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디어사의 창문형 에어컨 약 170만 대를 곰팡이 노출 위험으로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한 해 동안 가플래스터 US5를 홍보한 대가로 약 1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생 시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경쟁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자신의 출생 시 성별에 맞는 팀에서만 경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제23회 달라스 전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시카고에서도 최운주 한인 회장이 단장으로 여러 부문의 팀과 함께 출전합니다. 오늘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볼링협회 제키 김 회장을 연결해서 미주체전 출전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공무부가 지난 18일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사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통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도 출신의 억만장자 사업가 선제이 카푸르가 폴로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날아들어온 벌을 무심코 삼키는 바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카푸르는 지난 12일 영국에서 열린 폴로 경기 도중 입에 벌이 들어갔습니다. 무의식 중에 벌을 삼켰지만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심장마비로 끝내 숨졌고 그의 나이 53살입니다. 입안이 벌에 쏘이면 급격히 붓고 기도 막힘 등이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는데요. 인도 자동차 부품업체 소나컴스타 회장이자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린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130만 명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내놓은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총 130만 1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총 56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으로 그 수가 2,383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는 2위인 중국보다 4배에 달했고 3위에서 6위인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의 백만장자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7위에서 9위는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한국에 이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백만장자가 많았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의료 시장을 본격적으로 다시 공략하기 위해 헬스케어 부문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6개의 핵심 분야로 구분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예상보다 고전했던 아마존은 여전히 의료 사업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스 서비스 부문의 닐 린지 수석 부사장은 경제 전문 방송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헬스케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원 메디컬 소속인 1차 진료 서비스를 비롯해서 운영과 성과를 관리하는 임상 프로세스 강화, 성장 전략과 네트워크 확장, 기술, 마케팅, 리테일 부문 통합 운영,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관리하는 약국 서비스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로우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미국의 의료감독협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노인들은 외롭지 않은 노인들보다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18%에서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워털루대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 17만 8,600여 명, 핀란드 3만 5천여 명, 뉴질랜드 8만 5천여 명의 가정 간병 서비스 수혜자들의 표준화된 평가 데이터를 사용해 생존 분석을 했습니다. 가정 간병 서비스 수혜자는 목욕과 옷 입기, 약물 복용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입니다. 참가자들은 65세 이상으로 개인주택에 거주하며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보고를 위한 적절한 인지 기능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사망률을 추적하기 위해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외로운 가정 간병 수혜자들은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캐나다에서는 18%, 핀란드에서는 15%, 뉴질랜드에서는 23%로 낮았습니다. 외로운 참여자들은 외롭지 않은 또래 집단에 비해 신체 기능은 더 우수했지만 임상적 불안정성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생존 이점은 남녀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됐고 추적 기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디어사의 창문형 에어컨 약 170만 대를 곰팡이 노출 위험으로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디어사의 창문형 에어컨 약 170만 대를 곰팡이 노출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디어가 제조한 U형, U+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으로 2020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미 전역의 주요 리테일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제품들입니다. CPSC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내부에 물이 고이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자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23회 달라스 전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시카고에서도 최은주 한인회장이 단장으로 여러 부문의 팀과 함께 출전합니다. 오늘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볼링협회 제키 김 회장을 연결해서 미주체전 출전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예, 시카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한인 볼링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키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미주체전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 네. 관련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23회 달라스 미주체전에 볼링협회에서는 대표 선수 남자 6명, 여자 6명, 감독 및 코치로 14명이 출전 준비가 되어 있고 대표 선수들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모여
실전과 같은 연습을 열심히 했기에 보다 좀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네. 미주체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열리죠? 요번에 달라스에서요, 요번에 21일부터 22일까지죠. 음. 20일부터, 6월 20일부터 22일. 아 이제 곧 떠나실 텐데 네. 또 이번에 최은주 한인 회장이 단장으로 함께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힘이 되실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요번에 그 시카고 팀은 항상 체전에, 우리 시카고 팀이죠. 항상 체전에서 1, 2등에 입상할 만큼 유력한 후보 주입니다. 이번 23회 달라스 체전에는 안타깝게 시카고 체육회장이 공석인 상태라 볼링협회는 물론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 개별적인 참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대회 일주일을 남기고 한인의 최은재 회장님께서 시카고 체육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급하게 단장으로서 체계를 잡아주신 덕분에 10개에서 11개 종목에 총 인원 160명 내지 170명이 달라스 체전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볼링협회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혹시 기대하는 성적은요? 요번에 기대하는 성적이 아주 대단하죠. 이번에 달라스 체전에 대해 예상은 여자 2인조, 남자 3인조하고 5인조에서 금메달 목표로 지금 열정이 대단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볼링협회 굉장히 역사가 깊잖아요. 그쵸? 올해로 예, 몇 그렇죠. 년째죠? 올해가 40년이 되죠. 40년이 넘었죠. 저희 볼링협회는 40년이 넘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공인된 협회라서 현 회원이 현재 30명이 되어 있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리그 모임이 있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적 거두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한 해 동안 가플래스터 US5를 홍보한 대가로 약 1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애국을 테마로 한 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의 미국의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 등 미국 건국 문서들과 리 그린우드의 애국가 가사까지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최대 100달러에 판매되는 이 성경은 애국심과 종교를 결합한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생 시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경쟁하는 것에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자신의 출생 시 성별에 맞는 팀에서만 경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90%, 무당층의 72%, 민주당 지지층의 41%가 출생 성별 기준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선수의 성 정체성에 따른 경기 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은 민주당과 무당층 모두 2021년 대비 45%에서 35%, 33%에서 23%로 10%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부터는 잠깐의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개면서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는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약간 오르면서 83도 예상되며 무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